안녕하세요. 삼성 SDS 클라우드 톡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그룹의 김인호 프로입니다. 어느덧 올해 5번째 웨비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클라우드 기술의 트렌드와 적용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주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라클 워크로드의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라클 하면 무엇보다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떠오르시죠? AI 시대를 맞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높은 보안성과 AI에 특화된 대규모 GPU 자원을 갖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과 실질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과 웨비나 진행 중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의 끝까지 참여하시고 설문 완료까지 해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 오니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더 큰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말씀드렸듯이 매월 찾아오는 클라우드 톡 웨비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출석 체크 이벤트로 갤럭시 워치와 버즈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설명해 주실 윤정훈 프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에반젤리스트 그룹의 윤정훈 프로입니다.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오라클 서비스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온프레미스의 오라클 워크로드 최적화를 주제로 설명을 진행하고 주요 페르소나 관점에서 그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오라클 서비스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이유, 즉 데이터 중력과 고객 충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의 구조와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SDS의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을 소개하고, 대표적으로 엑사데이터, RAC 같은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리고 고객의 온프레미스 오라클 워크로드의 이전, 즉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오라클의 커스터머 석세스 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라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개발자분들, 데이터 분석가분들, IT 매니저분들을 위한 GraalVM,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등의 활용 포인트를 소개드리고, OCI on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이 갖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에 관련된 아이디어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오라클은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특히 엑사데이터와 같은 고성능 인프라 솔루션 벤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AWS, Azure, GCP처럼 하이퍼스케일러로도 불릴 만큼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라클이 단순한 솔루션 벤더를 넘어 비록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속도로 하이퍼스케일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성장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업 고객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라클이 늦게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하이퍼스케일러의 반열에 오른 배경은 사실 그 고객 기반과 기술 생태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DB 엔진이 매월 집계한 결과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인기는 수많은 경쟁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부동의 글로벌 1위와 2위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지난 30년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이었습니다. SQL, PLSQL, Stored Procedure 같은 기술은 단지 데이터베이스 엔진 기능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의 업무 로직 자체가 오라클 위에 얹혀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대상 또는 기술적 부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유지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형성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인 OCI의 클라우드 스택은 오라클의 DNA를 물려받아 강력한 고객 기반과 기술 생태계,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 머신과 베어메탈 기반 GPU 클라우드, 보안 컴플라이언스,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적 차별화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OCI의 이런 특징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OCI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형태의 오라클 워크로드에 대응하는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는 점입니다. 오라클 얼로이, 데디케이티드 리전, 오라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등이 그 전략의 구체적인 결과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오늘 웨비나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오라클의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 전략을 활용하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는 고객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오라클 워크로드의 클라우드 전환과 하이브리드 형식의 클라우드 운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오라클을 교체할 수 없는 자산처럼 바라본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위에 얹힌 업무 구조 자체가 워낙 크고 깊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게 오히려 비용과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더구나 최근엔 AI와 데이터 분석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고객에게 친숙한 SQL이 사실상 데이터 분석의 공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라클이 가진 SQL 기반의 강력한 생태계는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로 집중되면서 더한 가치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AWS, Azure, GCP 같은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자사 클라우드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상품은 백화점의 명품 브랜드와 비슷해서 어떤 경우에도 유치해야 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란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필요에 따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오라클의 OCI,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오라클 워크로드의 핵심인 RAC와 엑사데이터를 온프레미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차별화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그리고 OCI 성장에는 데이터 중력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은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처럼 데이터는 태양계 중력의 중심인 태양의 위치에 있고
AI와 같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지구처럼 태양의 주위를 돌며 중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중력은 조금 생소한 표현인데요. 웨비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설명에 앞서서 데이터 중력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기업의 클라우드 전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웨비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트렌드와 오라클 서비스의 최신 동향을 데이터 중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데이터가 있는 곳에 AI가 자리 잡고 AI가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클을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전 세계의 데이터가 가장 먼저 모여든 데이터 플랫폼이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OCI가 빠르게 확대되는 최근에 와서 오라클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는 기업과 고객의 공통된 관심사는 역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AI의 빠른 물살이 클라우드를 통해 밀려오는 시기에 오라클 워크로드가 생성하는 데이터 중력을 활용하고 또 가능한 모든 형태로 고사양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웨비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인 SCP 오라클 서비스의 구조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로 여정을 결정하신 고객에게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강력한 보안을 기본으로 하는 클라우드이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핵심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RAC와 엑사데이터와 같은 시스템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신뢰받는 인프라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과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최적화한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 SDS는 오라클 워크로드처럼 핵심 업무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은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리호스트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중단 없이 핵심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고 이후 점진적인 최적화를 통해 성능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월 싱글 아이디 기반의 통합 인증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보안을 하나로 통합 인증으로 시작하세요 웨비나를 진행하고 이어 5월에는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한 고보안 환경을 위한 AI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 웨비나를 통해 보안 중심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는 RAC부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터까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SDS는 이러한 서비스를 OCI 분산형 클라우드의 SCP 전용 클라우드를 통해 지원하며 앞서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레임워크와 싱글 아이디 인증 체계를 통해 보안성과 관리 편의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객은 콘솔을 통해 오라클 서비스를 연결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완성할 수 있고 비용 청구와 사용자 개념도 유연하게 통합되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던 핵심 시스템을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쉬운 구성, 높은 보안성, 편리한 관리,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확장성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CP와 유연하게 통합된 오라클 서비스 구조는
초기에는 리오스트 중심의 방식으로 빠르게 클라우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통합, API 게이트웨이, APEC 등의 기능을 통해 점진적인 최적화와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의 차별점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내재된 강력한 보안과 연동하여 앞서 강조드렸지만 OCI가 추진하는 분산형 클라우드의 차별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별점을 통해 온프레미스에서 핵심 시스템을 담당하던 RAC와 엑사데이터 환경을 OCI가 서비스하는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로 이동해도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를 향한 OCI의 빠른 성장은 오라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시스템일수록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프로님,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던 오라클 워크로드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어떻게 옮기고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엑사데이터나 RAC와 같은 고성능 인프라 구성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먼저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오라클 워크로드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어떻게 옮기고 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는 OCI가 제공한 전용 인프라로 구성되어 엑사데이터나 RAC 같은 핵심 시스템에 필요한 고성능 아키텍처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옮기면 되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이 실제로 고민하시는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많고 외부 시스템도 많이 붙어 있는데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올라올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엑사데이터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오라클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의 가시성이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의 선택지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RAC 환경에 대비해 더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도 오라클 11G나 12C 같은 구버전을 운영하고 계신 곳이 꽤 존재하고 커스터마이징된 로직이나 트리거, 복잡한 스키마 구조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업무 중단 없이 옮겨야 한다는 부담도 크고 보안, 감사 로그, 외부 시스템 연계 등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 경험도 부족하게 되면 더욱 주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스템이나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목표 달성까지 많은 단계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과정일수록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라클에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조직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로 구성된 CSS, 커스터머 석세스 서비스 조직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전담하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리프트 서비스도 존재합니다만 커스터머 석세스 서비스 조직은 좀 더 긴 클라우드 여정에 어울리는 서비스 조직입니다. 또한 고객이 MSP 계약을 통해 일부 오라클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MSP 파트너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핵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과 업그레이드, 더 나아가 애플리케이션 최적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면 이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S의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과 프로세스 역시
이러한 MSP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전 지식이며 수많은 고객사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전략입니다. 삼성 SDS는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핵심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오라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긴다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옮긴다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오라클 CSS나 MSP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특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이 보안이 중요한 인프라로 전환할 때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하게 되는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객이 OCI로 오라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OCI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OCI의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정의하고 OCI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RMAN, 오라클 골든 게이트,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등 오라클의 마이그레이션 전용 툴을 직접 고객이 적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의 소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기술적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여부를 검토하거나 계약안 수립과 자문을 받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페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전 검증 단계로 자원을 확보하고 마이그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전환 시의 문제를 미리 점검합니다. 예외 처리 방안도 함께 수립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는 execute 단계입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먼저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 후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 환경으로 이관합니다. 오라클 골든 게이트와 같은 CDC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변경 내역도 반영해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무중단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마지막은 밸리데이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무결성과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즉 스위치 오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튜닝, 백업과 재복구 설정, 모니터링 체계까지 추가해서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보안의 출발점이자 기본입니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 유출, 시스템 침해 같은 보안 사고를 걱정하지만 추적해보면 오래된 DB 버전에서 취약점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오라클 11G, 12C 버전은 아직 운영 중인 기업도 많은데 이 버전들은 더 이상 정기 보안 패치가 제공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개된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능 향상이 아니라 최신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라클 19C, 21C, 그리고 최근의 오라클 23AI 같은 버전은 기본적으로 TLS 1.3 지원, 데이터 마스킹, 통합 감사, 머신러닝 기반 위협 감지 등 매우 강력한 보안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VM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우수한 백업 기능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만 결국 DB 관리자의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이 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스텝 1에서는 안정적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하여
리프트 앤 쉬프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환경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리호스팅, 즉 인프라를 바꾸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종료되면 스텝 2에서 보안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이런 업데이트 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프리미어 서포트가 제공하는 정기 보안 패치가 중요합니다. 19C 버전의 경우 프리미어 서포트와 익스텐디드 서포트, 그러니까 연장 지원 기간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프리미어 서포트가 유지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스텝 3의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경로에 해당합니다. 롱텀 릴리즈에 해당하는 23AI는 최장 2032년까지 프리미어 서포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관련한 가장 확실한 조치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장비 교체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서버나 스토리지 자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다운타임은 발생하지만 데이터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우수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아닙니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최신 기술로 현대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개선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렉트 업그레이드 경로를 활용하여 최신 버전인 23AI까지 진입하면 데이터베이스 보안 측면의 조치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랄VM을 활용한 고성능 멀티 언어 개발 환경, 실시간 분석과 AI ML 연동, 오토노머스 DB의 자율 보안, 자동 패치, 자동 백업 등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주제인 하이라이트 3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혁신 효과 달성에 해당하는 이런 장점들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경로를 활용하고 최신 버전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현대화된 데이터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C랩의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장 흐름, 그리고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DBA 입장에서의 실제 운영 구조와 마이그레이션의 현실에 집중했다면, 이번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에서는 조금 더 현장 개발자와 기술 실무자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솔루션 아키텍트, 나아가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구와 프레임워크가 사용되고 있고, 개발이나 분석 측면에서의 생산성과 확장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러한 오라클의 최신 기술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실질적인 가치와 운영상의 이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AI의 시대에도 여전히 활발합니다. 오라클을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자바 개발자 분들이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그랄VM입니다. 그랄VM은 오라클이 참여하여 개발한 고성능 런타임으로 자바, 파이썬, R, 자바스크립트 같은 여러 언어를 하나의 환경에서 통합 실행할 수 있고, 특히 네이티브 이미지 빌드 기능을 활용하면 앱 시작 속도와 실행 성능이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그랄VM으로 컴파일하면 경량화된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배포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며
자바 기반 엔터프라이즈 개발 환경으로 널리 활용되는 스프링 부트와 연계가 쉽고 기존 JVM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자바를 활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멋진 기술이 바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OCI에서 엑사데이터의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로 생성되는 AI 기반의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튜닝, 백업, 패치, 보안 설정 같은 반복적이고 복잡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 부담을 줄고 비즈니스 로직 개발이나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최신 버전의 오라클 23AI는 분석 기반 올랩이나 애플리케이션 기반 OLTP 모두 지원하고 있어서 신규 서비스 개발, 데이터 마트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표방해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JSON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포함하여 레디스의 캐시 기능을 대체하는 트루 캐시 등을 채택하면 LLM을 활용하는 레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혁신적으로 단순해집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대표격인 MySQL을 활용한 히트웨이브를 데이터 분석과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성능 인메모리 콜이 가속기인 히트웨이브가 통합된 유일한 MySQL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MySQL 콜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의 ETL 복제 작업이 필요 없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도 지원합니다. 끝으로 APEC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로우-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최적화된 플랫폼을 꼽는다면 당연히 APEC이 선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SDS의 클라우드 톡을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6월 웨비나에서 소개한 고객 근접 데이터 분석 서버인 엣지 서버를 기억하실 겁니다. 온사이트에서 발생하는 IoT 정보 등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엣지 서버가 수집해 IPsec 터널을 거쳐 클라우드 분석 환경으로 전달하고 이후 결과를 피드백 받는 유스 케이스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SCP가 제공하는 싱글 ID를 활용해 인증과 계정을 통합 관리하여 보안을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스 케이스에 활용된 아키텍처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핵심 시스템의 오라클 워크로드가 엣지 서버를 통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해당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장점은 먼저 중요한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가벼운 작업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리소스를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리는 내용은 평소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주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OCI를 사용하면 정말 비용이 절감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확실히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OCI는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걸 넘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리소스 구성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OCI에서는 OCPU 기준으로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Flexible Shape, FlexVM을 제공합니다. 컴퓨터 자원을 생성할 때 CPU와 메모리를 서로
독립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워크로드에 딱 맞게 자원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펙 낭비를 막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CPU와 메모리 자원을 다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VM풀을 활용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잘 활용하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CPU 사용률을 기준으로 인스턴스 수를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트래픽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원을 줄이고 업무 피크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확장해서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CSP가 제공하는 공통 기능에 포함되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처럼 CPU와 메모리를 많이 쓰는 워크로드에서는 OCI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자원 관리 구조가 성능은 그대로 비용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도입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에디션 종류와 OCI에서 RAC를 지원하는 에디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션은 23AI, 22C 이렇게 불리는 데이터베이스 버전과는 달리 동일 버전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온프레미스 용도와 OCI 용도에서 에디션 분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서브스크립션 기반인 OCI 기준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에디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스탠다드 에디션 외에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튜닝, 마스킹, 리얼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같은 고급 기능이 포함되며, 여기에 하이 퍼포먼스 에디션은 파티셔닝, 어드밴스드 시큐리티, 데이터베이스 볼트 등 데이터 분리와 보안 중심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최상위의 익스트림 퍼포먼스 에디션에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액티브 데이터 가드,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핵심 워크로드인 리얼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즈, 즉 RAC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오라클의 RAC는 2개 노드,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2대까지만 지원되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익스트림 퍼포먼스 에디션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CI 환경에서 RAC 구성 시에 2개의 가상 머신이 AD라고 하는 단일 가용 도메인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서버 또는 렉에 나뉘어 배포됩니다. 폴트 도메인을 통해 안티 어피니티를 구성해서 각각 생성됩니다. 그리고 RAC의 핵심인 공유 스토리지 접근을 통해 노드 간 고가용성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단일 가용 영역 전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오라클의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함께 별도 가용 도메인의 스탠바이 RAC를 구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사용하는 OCPU는 유연하게 확장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노드 RAC 환경에서는 롤링 방식으로 다운타임 없이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OCI 자원을 활용한 오라클 RAC 환경은 안정적인 고가용성 기반의 핵심 업무 시스템 운영 환경으로 매우 적합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RAC를 설명한 장표에서처럼 온프레미스 환경은 사실상 단일 가용 영역의 제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고가용성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를 활용하면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기반으로 동일 리전 내 추가 가용 영역에 스탠바이 RAC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준실시간 복제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가드를 이용하여 크로스 리전에 존재하는 추가 가용 영역의 재복구 환경도 OCI상에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오라클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마이그레이션 전략,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오라클 기술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또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느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의 최신 기술들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어떻게 연동되어 운영되는지, 그리고 개발자나 DBA, 아키텍트 입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장점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라클 서비스는 삼성 SDS 전용 OCI와 직접 연동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객의 핵심 업무 시스템을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SCP 오라클 서비스를 활용할 때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혁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주요 페르소나, 즉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DBA, 그리고 IT 매니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개발자께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혼재한 복잡한 설정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개발 테스트 속도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최신 기술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SCP 오라클 서비스를 도입하면 고성능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실행 환경에 즉시 접근할 수 있어 개발 및 테스트 속도와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하는 DBA 분들은 복잡한 인프라 구성, 불안정한 운영 환경, 그리고 빈번한 커스터마이징으로 인한 업그레이드 곤란 등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CI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율 운영 기능을 통해 반복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줄이고 핵심 업무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확보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투자 관점으로 IT 매니저분들은 온프레미스 오라클 워크로드 운영 환경의 높은 라이센스 비용과 유지보수 위주의 예산 구조로 인해 새로운 기능 개발이나 전략적 투자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강력한 생태계와 데이터 중력을 벗어나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문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SCP 오라클 서비스는 K팩을 OPEC의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Pay as you go 방식으로 초기 도입 비용 없이도 유연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IT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 전용 OCI 인프라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센터 내에 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뿐만 아니라 SCP와 OCI 간 자원 접근 시에도 매우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함으로써 고성능 작업에도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아키텍트 입장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라클은 단순한 운영용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이제는 신규 개발, 고급 분석, 비즈니스 혁신을 실현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오라클 서비스는 핵심 백엔드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민첩한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디지털 전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과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오라클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참석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발표자분과 함께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가능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 중인데 업무 중단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어떤 방식과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펌프, 리커버 매니저,
골든게이트와 같은 도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툴들은 각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단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다른 하나는 무중단 또는 거의 무중단 방식입니다. 중단 마이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일정 시간 멈추고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이나 주말 시간 동안 시스템 중단이 가능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시스템 중단 후 데이터 펌프나 알맨을 통해 백업 후 타겟 시스템에서 복구를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시스템 중단 시간이 결정되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은 시스템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24/7 업무에서 주로 채택되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라클 골든게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시간 복제를 통해 원본 DB의 변경 히스토리를 타겟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으나 골든게이트가 유료로 사용되는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오라클 전용 툴도 있습니다. 이건 골든게이트 기반으로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해 주는 도구라 복잡한 환경에서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OCI 기반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ySQL, PostgreSQL 등 이기종 DB까지 지원되니까 이관시 유연성이 높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중단 가능한 환경이라면 데이터 펌프나 알맨을, 무중단이 요구된다면 골든게이트, 제로 다운타임 마이그레이션 같은 툴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비즈니스 역량 최소화와 데이터 정합성 확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고객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계정이나 네트워크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이의 통합 구조나 보안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서비스 구성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오른쪽이 SCP의 데디케이티드 된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SCP에 데디케이티드 되었다는 것은 OCI 퍼블릭과 동일한 SCP 사용자들만을 위해 격리된 OCI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클라우드를 연결하도록 중간에 전용선이 하나 깔려 있고 그 위에 BGP 피어링이라고 하는 라우팅 연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선 양단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오라클 쪽에는 다이나믹 라우팅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BGP 피어링으로 연결되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VPC에서 생성한 서버가 OCI 안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엑사데이터와 같은 리소스를 마치 내부망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쪽은 기본적으로 VCN 생성, 프라이빗 서브넷 구성, DRG 연결, 내부 IP 설정 등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웹 로직을 바로 쓸 수 있게끔 초기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블루프린터 구성이라고 부르고 복잡한 네트워크 셋업은 처음부터 잡아드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자는 기존에 쓰고 있던 계정이나 프로젝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오른쪽의 오라클 쪽 테넌시와 컴파트먼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과 투 팩터 인증을 통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로그인만 하면 오라클 콘솔에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계정 관리도 통합, 비용 청구도 통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들은 한 콘솔에서 모든 걸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의 핵심은 계정은 연동되고 네트워크는 BGP 피어링으로 붙고 보안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완전 격리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클라우드지만 온프레미스 수준의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Q&A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모든 질문들에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웨비나 진행 후반부터 설문 등록창을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을 남겨주시면 이벤트도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리고 출석 체크 이벤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을 설문에 남겨주시면 삼성 SDS의 전문가분들이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클라우드 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